갈아타는 방법과 시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케이스를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과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포기하면 뭐가 좋느냐? 새콤달콤님, 갈아타기 문의하고 싶어서요. 김포의 고천 청구아파트 2000년도에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갈아타고 싶은데 갈아타는 방법과 시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요또는 1억 4천이 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1억 4천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갈아탈 때는 고천 청구에서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아타는 건요. 첫 번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갈아타는 거죠. 다만 이제 직장이 저는 남쪽이길 바라면서 비과세를 가지면은 남쪽의 수원 정도나 아니면은 의왕의 일부 정도나 실거주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인 못 가요. 의왕의 일부 정도나 아니면은 좀 북쪽에 있으면은 일산 정도, 일산 정도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시흥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리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행히 대출이 없으니까는 일부 모자란 부분들은 대출을 활용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장에 맞게 우선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혹나 아이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유로우면은 아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혹 생애 주기가 아이들이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하면요. 1억 5천, 1억 4천 정도로 투자를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아이한테 증여와 차용증을 활용해서 2주택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2주택으로 간다고 만약에 그 실거주로 안 가고 지금 청구를 그대로 가만히 있고 비과세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포기하면 뭐가 좋느냐? 장기 보유를 하면서 집을 한 개를 1억 4천을 세금 포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 보유해서 비과세 포기하고 양도세 중과 풀릴 때까지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한 게 아까 입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형편도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 정도의 형편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1주택으로 고려해야 될 건데 생애주기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내 직장 고려해야 되고 내 자녀 교육 고려해야 되고 이 자녀 같은 경우에 세대 분리될 수 있으면 증여와 차용을 이용해 가지고 2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2주택으로 본인이 직접 새콤달콤님이 직접 가고 싶다고 하면은 3억 정도 전후로 해서 투자금 5천 6천 정도 세금 포함해서 한 1억 초반 정도로 해가지고 아파트 갈 수 있는 수도권이 있어요. 그런 대로 2주택으로 가서 장기 보유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일단은 뭐 큰 방향만 잡아드렸고요. 여기에 제가 한 거를 토대로 한번 동네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산도 괜찮고 괜찮아요.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해야 할지 2주택을 유지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지역은 인천 연수구의 동남 아파트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남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사실은 동남 아파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용적률 낮죠. 그 다음에 연수구에 호재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고 완전히 초역세권은 아니지만요. 재건축의 잠재성이 충분히 있는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대지지분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월판선의 호재의 간접 영향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꾸준히 더 가져가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과세로 혜택을 안 받고 가져간다는 건요. 다른 주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강남에 집이 주택이 있다면 팔아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요. 그 2주택으로 규제가 풀릴 때까지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이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연수구가 인천에서는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수구 중에서 조금 더 좋아질게요. 지금은 진입하는 게 뭐 개발 사업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은 지금 동남 아파트 연수역 뒤로 가면은 이제 송도 쪽이 나오잖아요. 옥년동 쪽에 지금 신축이 많은 송도 말고요. 지금 구시가지의 송도가 있어요. 월판선이 시작되는 곳. 거기에 사실은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개발 사업들 지금 우리가 거기 뭐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진 않아요. 근데 거기 개발되면 송도역 주변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접 수혜를 맞는 집들이 좀 많아질 건데 왜냐? 송도역이 월판선의 시작점이자 끝점이거든요. 거기에서 판교까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급행이 가기 때문에 30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좋은 데예요. 그리고 그 바로 그 다음 역이 지금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뭐 포괄적으로는 그거를 들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지금 1가구 2주택을 하기 이전에 지금 동남 아파트를 팔기 이전에 내가 새로 진입하는 아파트가 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동남 아파트보다 안 좋은 아파트, 예를 들어 뭐 미추홀 쪽에 뭐 가격이 되게 싼 뭐 한 열 몇 평짜리 아파트, 거기로 갈아타기 위해서 동남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든다? 반대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투자는 반대입니다. 다만 거꾸로 동남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뭐 송도 쪽에 여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걸 판다? 그러면 일부는 찬성입니다. 다만 일부가 반대인 이유는 그 현금을 받고 가지고 자산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새롭게 뭔가 집을 또 사야 되는데 또 동일한 돈으로 취득세 2%를 해가지고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액면으로 봐서는 2주택 정도로 가는 게 그리고 장기 보유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가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S님께서 조정은 오지만 20%밖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20%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15억이 됐어요. 뭐 가능한 얘기죠. 성수동 같은 경우는 5억짜리가 15억, 뭐 16억 됐으니까 15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됐어요. 10억에 샀는데 그러면 얼마가 빠질까요? 10억으로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이게 빠지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억짜리가 한 14억, 13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오지만요, 그 조정의 시기도 상당히 짧아요. 우리가 가장 큰 조정이 일어났던 걸 한 2번을 들려고 하면은 IMF가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겠죠. IMF 98년도 이후에 1년 안에 그 조정은 마무리 지어졌어요. 서브프라임도 11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정상화가 되었어요. 물론 연속적으로 떨어진 하락이 11개월이고 가격이 이제 확 올라간 건 아니고 주춤하다가 조금은 긴 어떤 호흡을 가지고 상승장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때 용인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가격들이 뭐 10억짜리가 아니 뭐 11억, 12억짜리가 뭐 5억 되고 이래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걔도 회복하면서 오히려 이게 대형 평수가 호재로 작용하는 시기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실거주나 뭐가 있으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금은 지각비가 있고 안전마진이 조금 확보되는 게 예전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막 영끌을 해가지고 막 집을 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요, 그거를 좀 대응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락장을 맞이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10억짜리가 15억이 된다고 해도 이게 9억, 8억, 7억으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은 사실은 겁나지 않아요. 물론 겁나요. 겁나긴 하지만은 하락장은 오히려 부의 순서가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집을 던지는 거고요.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요, 그 시기를 이용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부분, 상승에 대한 부분, 일일 일비하는 게 사실은 좋진 않고요. 그냥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들을 조금 구분 지어가지고 부동산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은 옵니다. 하지만은 조정 뒤에는 새로운 정상화된 시장과 새로운 상승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상징적인 거고 뭐 5억 올랐으면 5억 빠지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